책은 대통령이 선물했던 책으로 유명해졌고, 지금 사회 현 시대 90년대이 주 소비 계층과 내용이기 때문에 시대적으로도 상황적으로도 굉장히 잘 맞아떨어졌던 책으로 저도 생각됐기 때문에 제가 이를 도와서 하게 된 어르신이 이거 보고 여기서 내용들을 좀 잡아서 추려내서 어떤 준비를 좀 해라, 이거 꼭 알아야 된다 추천을 해주셔서 책을 읽게 됐습니다. 그냥 읽고 흐름으로 쭉 이어갈 수도 있었던 책이지만 여기에 책의 내용을 가지고 읽고 가지고 갈 수도 있었지만 질문에서 드렸던 것처럼 일단 좀 의견과 생각이 좀 많이 반대되는 지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저도 생각을 좀 더 해보고자 90년대생을 좀 이해해보고자 90년대생이 출연해서 이제 그들이 사회적으로 중심이 되는 때가 지금 이 시대이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과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 어떤 문화를 형성하고 있고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을 준비하는 세대들이다. 이런 식으로 약간의 정의가 좀 과하게 돼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문화적인 내용들을 받았을 때 이 사람들의 특징, 이 사람들이 이 90년대생이 직원이 됐을 때 혹은 이 사람들이 소비를 하게 됐을 때 이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 내용들이 조금 사례로 들어서 나와 있는 거고 이들에 대한 특징과 사회적인 내용들을 지금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설명한 책이에요. 뭐지? 90년대생에 대한 특징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부분도 있으면서도 저도 아닌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또 이런 부분들이 변화되었다라는 이야기와 더불어서 이제 뒤쪽 파트에서 그래서 90년대생들이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특징이 드러나고 뭐 이렇게 대처해야 된다. 라는 식의 어떤 패턴으로 조금 이야기를 해 나갔었던 것 같은데, 사실 저는 2장, 3장은 잘 눈에 안 들어왔고요. 일부가 재밌게 그냥 읽어졌었던 것 같아요. 이 책이 한 2년 전인가? 그때 이제 대통령이 뭐 이제 선물해줬다 그래서 그때 이제 알긴 알았는데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다시. 사실 일만 잘하면 되는데 막 이 책에서도 보면은 그런 거 막 나오잖아. 뭐 나는 8시 반까지 출근하니까 너도 8시 반까지 출근을 해라. 출근 시간 9시까지인데 못해도 뭐 10분 전에 와라 라든가 그러면 이제 그 90년대생이 뭐 그렇게 말을 하잖아. 그냥 그러면 10분 전에 나가도 됩니까?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난 되게 정상화가 되어가고 있다. 이제 드디어. 세대론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이렇게 연도를 이렇게 세대를 지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특징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 책이 좀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이슈를 불러와서 이렇게 베스트셀러도 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그 20대를 이야기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뭐 우리가 386 세대라고 얘기했던 분들도 또 90년대에 20대였던 사람들을 X세대로 부르기도 하고 그 20대라는 그 청년 시기, 대학과 청년 시기에 가질 수 있는 그 자유분방함, 그리고 아직 내가 어떤 가정이나 뭔가를 책임지는 어떤 부분에서 자유로움, 그렇지만 자기 자신의 스스로 독립적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시기, 그게 이제 20대의 어떤 시기일 수 있으니까 그런 20대, 30대 초의 어떤 그 세대를 가지고 그 청년의 모습을 담고 있는 책이지 않을까. 물론 지금의 세대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전에 볼 수 없는 독특한 면이 있긴 하지만 지금의 20대와 30대를 볼 수 있는 그 청년을 어떻게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렇게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이 책을 읽고 그 전에는 90년대생이 되게 뭐 특별할까? 좀 그전과 완전 차원이 다른 어떤 독특한 애들일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읽고 나서는 20대가 가지는 그 20대의 자유분방함과 그런 여러 가지의 선택할 수 있는 자기를 인식하고 하는 그 시대를 그 친구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구나. 이렇게 좀 그렇게 좀 단순하게 이해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책을 읽고 나서는. 처음에는 이제 80년대생도 뭐 Y세대 밀레니엄 얘기하면서 90년대생이랑 같이 묶었는데 90년대생과 일을 할 때 자기 자신에 대한 거를 좀 더 중요시 여기는 그 세대와 일을 할 때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생각을 좀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요즘에 또 하나로는 소비 계층이 이제 그 차지하는 포션들이 더 커지다 보니까 이 세대를 이해하지 못하면 뒤처지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조금
원래 90년생이 온다라는 이 책의 제목을 읽고 이제 기대를 하면서 이전에 뭐 X세대 관련된 그런 X세대가 뭐 80년대생이 어떻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정의처럼 90년대생이 어떻다라는 사실 그런 어떤 정의를 생각하면서 이 책을 접근을 했는데 이 저자도 그렇고 사실은 90년생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기성세대가 이런 새로운 세대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라는 거에 대한 그런 책이라고 저는 좀 많이 좀 읽힌 것 같아요. 90년대생의 특징이 이렇게 사회를 이렇게 바꿔나갔고 그래서 90년대생은 이렇다라고 하는 것들이 90년대생의 목소리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자, 제3자의 입장에서 이런 형태로 변화가 다가오니까 이렇게 대응해보자라는 형식으로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 것 같은 조금 그런 느낌을 이 책을 보면서 좀 많이 좀 느낀 것 같아요. 90년생이 뭐 간단함, 병맛, 솔직함 뭐 그래서 그게 꼭 90년대생이야? 라고 하면은 또 그런 건 또 아니고 90년생이 이 모든 그런 사회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도했냐? 라고 보기에는 또 그것도 좀 억지 여파가 좀 있을 수도 있는 그래서 좀 제목이 오히려 약간 내가 기대한 거를 좀 오도하게 한 내가 이제 질문을 했을 때 가장 크게 기준점을 둔 게 하나가 있는데 우리들 어렸을 때 이슈가 됐던 문화가 각각 있을 텐데 뭐 예를 들면 월드컵이라든지 아니면 그거보다 조금 더 내려가서 생각해 보면 뭐 워크맨이라든지 CDP가 막 활발하게 시작됐을 시기 또는 MP3가 막 활발해졌을 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90년대생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그런 문화의 흐름의 주류를 좀 생각을 하고 질문이나 내용들을 좀 같이 90년대생의 특징이 사회 변화에 과연 영향을 미쳤을까? 뭐 책에서 뭐 얘기하는 어떤 취업이 달라진다든지 소비가 변한다든지 이들이 생각하는 대표적으로 책에서 많이 얘기하는 이제 꼰대 문화라든지 이런 게 과연 진짜 영향을 미쳐서 발생을 한 건가? 제이군이 얘기한 것처럼 정상적으로 돌아온 건지, 이들이 가지고 일으켰던 내용들, 이들이 가지고 이제 변화를 일으키다, 90년대생이 주도를 한다, 이렇게 말할 만큼의 변화가 과연 있었던 건지를 질문을 한번 먼저 해보겠습니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첫 번째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거는 아까 Y군이 이야기 잠깐 꺼내줬는데 자신을 중요하게 여기는 세대 그 문화에서 컸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위를 보거나 했을 때 저 자신을 생각하고 더 자신의 주도적인 거, 자신의 생각들, 우리 세대 때 배웠던 불과 4년 차이밖에 안 나겠지만 우리 세대 때 배웠던 어떤 전체적인 생각, 우리라는 관점보다 나를 중심적으로 자랐고 그다음에 우리도 그런 포스터나 뭐 우리가 거의 끝물 세대긴 하지만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 뭐 이런 약간 그런 포스터나 그런 것들을 봤었는데 이들이 사실은 하나만 낳아서 잘 길러지는 그 세대의 거의 주역들이잖아요. 이들이 지금 그 교육과 문화를 거쳐서 사회적인 특징의 사회적 변화에 영향은 분명하게 미쳤다고 생각을 해요. 사회 변화에 영향을 미쳤을까라고 물어보는 거는 미치지 않을 수도 네.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질문을 한 게 아니에요? 미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 약간 이들은 그런 어떤 빠른 어떤 컴퓨터나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을 적응을 빨리 할 수 있는 세대 중에 하나였고 이들이 그 문화를 접했고 기성세대가 그 당시 기성세대가 만들어낸 문화를 빨리 접했고 그걸 통해서 내가 더 중요하게 자랐던 그들은 기술과 만나져서 자기의 소리를 더 높일 수 있었고 불합리함과 어떤 사회 변화에 더 빠르게 발맞췄기 때문에 꼭 90년대생이 그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 90년대생의 문화를 기술의 발전과 혹은 그 세대의 문화들을 만들어낸 30, 40대가 이들을 문화나 기술의 발전으로 영향을 입혔기 때문에 이들이 꼭 영향을 미치진 않았고 그 어떤 내용들이 잘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그냥. 그렇기 때문에 꼭 90년대생의 문화는 아닐 수 있다. 2000년대생이 오면 또 다른,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또 지금 우리 30, 40대가 만들어내는 기술과 문화적인 것에 영향을 입었겠지 영향을.
그러면 그들이 만들어내는 문화는 또 다를 거기 때문에 미쳤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미치지 않았다. 그건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다라고도 같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약을 하자면 그냥 적응을 잘했을 뿐이지 그렇게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다? 그치. 더 격하게 표현하면 니들이 만들어낸 걸로 나는 잘 썼다. 그렇기 때문에 니들이 만들어낸 거지. 기성세대가 만들어낸 거지. 우리가 그 문화를 변화시키는데 영향을 미쳤고 우리가 막 와서 만든 거 아니다. 저는 근데 반대로 생각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90년대의 연대생의 특징이 사회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라 사회가 변하면서 90년대생들의 그런 특징이 자리 잡게끔 만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변하는 사회 속에서 이네들이 살아남기 위한 전략으로 택한 그런 특징들이 나타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사실 저는 이거 앞부분에 90년대생들 특징 막 이렇게 세 가지 해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꼭 얘네들만의 특징인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저도 가지고 있는 특징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꾸로 되는 면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90년대생의 이견을 얘기할 때 첫 번째 특징 간단하거나 두 번째 특징 재미있거나 세 번째 특징 정직하거나라는 건데 그렇다면 뭐 80년대생이나 70년대생이 정직하지 않고 재미도 없고 간단하지도 않고 복잡한 것만 좋아하고 이러냐라는 거는 또 아니잖아요. 이 저자가 90년대생을 정의한다기보다 자기한테 닥칠 문제가 어떻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하겠다라는 이런 관점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그 디군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작가가 가지고 있는 위치와 기성세대로서의 역할 안에서 90년대생들을 자신의 틀과 생각과 어떤 시선으로 좀 보려고 한 것 같아요. 책 자체에서. 그래서 이 책을 90년대생들이 읽었을 때 얼마나 동의할까? 라는 궁금증도 조금 생겼었거든요. 네. 90년대 특징이 사회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해요. 사회 변화에 영향을 미친 건 전 조직 문화에는 분명히 90년대생이 그런 기업 안에 조직 안에의 변화를 미쳤기 때문에 이 책이 나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른 소비라든지 다른 취업 얘기라면은 사실 다를 게 없어. 그 전에 사람들이 했던 것보다 더 뛰어나거나 그거는 그 전에 사람들 20대의 어떤 특징들이 가지고 있던 가장 확연하게 다른 부분이 조직 안의 어떤 부분을 바꾸는 부분이 저는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사회 변화를 일으키는 부분의 한 요인이다. 우리가 꼰대라는 문화라는 거를 인식하고 스스로 나도 지금 90년대생과 별 차이가 나지 않지만 나도 꼰대인가? 내 스스로 조직 안에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게 괜찮을까? 스스로 경계하게 만들었다는 이 자체가 되게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 조직이라는 것이 한 번에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오랫동안 쌓여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가 쉽게 변하지 않았지만 탑다운 방식의 이런 여러 가지 진행되는 거에서 놀면 뭐한다 해서 엄정화가 얘기했잖아. 뭐 엄정화가 나온 영상을 보더니 제시가 엄청 웃으니까 엄정화가 너 웃는 거니? 그러니까 예, 저 웃는 건데요. 이게 저는 이 90년대생을 되게 표현을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00년생인 사람들은 그 옆에서 하품하고 있고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분명히 90년대생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이 그러니까 내 조직 안에서 뭔가 배울 사람이 그렇게 흔치 않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경험도 사실 그 세대에 통용된 것이지 지금 세대와 나에게는 유용하지 않다.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그 90년대의 특징이 어떤 조직 안에서도 개인주의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고용이라 그러니까 일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이제 같이 이제 팀 중에 이제 90년대생들이 이제 2명이 있는데 이제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할 말 다 해요. 그냥 진짜 라는 생각이 들 때도 가끔 있는데 어쨌든 우리 세대랑 또 다른 것 같아요. 플렉서블 출근이면 자기가 일찍 왔으면 가는 시간이 되면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뭐라고 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좀 이제 뭐 이제 왜 너만 일찍 와서 너 일찍 가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미 다 얘기가 됐고 메일로도 다 돌았는데 안 하는 네가 이상한 거지. 왜 이걸 하는 내가 뭐가 잘못됐냐라는 말을 이제 과장님한테 이제 하는데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맞아 그래 안 하는 네가 잘못이지 왜 생각하는 방식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일을 같이 하는 입장에서 내가 본인이 생각하는 것에서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한계점을 두고 얘기를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그 이상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한계점이 이렇기 때문에 어쩔 거냐는 약간 이런 뉘앙스를 겪으면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풀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약간 많은 고민을 요즘 하고 있는, 어떤 시선에서 봤냐 차이인데, 90년생이 영향을 준 건 조직 문화에 대해서 뭐 주 40시간이라든지, 그게 주 40시간이라는 게 법적인 규제화가 된 이유도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걸 원하는 90년대생이 사회에 나오면서 그 설문조사에 반영되다 보니까 그게 결국 법제화가 된 것 같은데, 하지만 실제 회사에서는 어떤 회사는 하고 어떤 회사는 안 하기 때문에 실제 영향을 미친 것도 있겠지만 영향이 미치지 않는 부분도 많다라고 좀. 그리고 최근에 조금 아직도 영향은 줬지만 기성세대가 강하다라고 느꼈던 게, 반바지가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에 대해서 약간 아까 얘기했던 플렉서블이랑 뭐 그런, 반바지가 안 되는 이유는 사실 규정상 딱히 없지만 품행상의 상대방을 찌푸릴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부분이 많다라고 들었는데, 이제 그거를 호응해주는 90년대생들이 많아지지만 실제로 그걸 정의하는 기성세들이 많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얘기를 최근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실제 90년대생이 조직 문화에 영향을 주기는 했지만 아예 안 미치는 부분도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코로나로 사실은 급변하고 있고 거기에 맞추지 못하는 기성세대들은 뭔가 되게 뒤처지게 되고, 뭐랄까, 자영업자들이나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망하고 있고, 근데 그걸 적응이 너무 쉬운 90년대생은 그걸 너무 활용해서 편하게 일을 하고 있고, 그 요즘에 또 재택근무가 늘어났기 때문에 90년대생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전반적으로 그냥 책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꺼내봤어요. 코로나로 인해 바뀐 사회 변화에서 90년대생이 주도적으로 한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단 가장 큰 거는 스마트폰으로 많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문화의 주된 주역들이잖아요. 집에서 내 동생을 봐도 아빠가 나갈 수 없으면 아빠한테 그냥 뭐 이렇게 시키면 돼, 뭐 하면 돼 해서 벌써 그냥 핸드폰으로 다 끝내버리는, 주도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뭐 온라인으로 하는 쇼핑이나 그쵸,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어, 대표적인 그런 것들을 90년대생이 주도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90년대생이 기술을 만들진 않았지만 그 기술을 사용하는 90년대생은 주도를 하고 있죠. 소비 부분은 확실히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90년대생들이 어떤 제품을 외면하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뭔가 그냥 외국도 많이 돌아다녀 보고 그냥 새로운 것도 많이 찾아다녀 보고 소비하는 그런 트렌드 자체는 이끌고 있다고 확실히 생각은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그랬고 고용도 그랬고 전체적으로 다 그렇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까 이제 S양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90년대생 꼭 그냥 90년대생이 이걸 다 했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기술도 있었고 이제 90년대생들이 이제 거기에서 주로 이제 소비도 하고 뭔가 이제 영향을 많은 부분에서 영향을 주고는 있지만, 이제 이 코로나가 그 정상화의 속도를 더 폭발적으로 가중을 시킨 게 아닌가. 되게 생활고에 대한 직면을 더 실제적으로 많이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취업이나 그런, 사실 지금 대학생들이라고 했을 때 자신들이 이때까지 모든 교육 과정에서 믿어왔던 그런 모든 교육이 지금에 보는 거는 뭐 만날 수도 없고, 그것이 현장에서 이게 어떻게 될지도 알 수도 없는, 또 미래에 대한 취업 불안감이 급증하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진짜 더 안정적인 직업을 더 선호하게 될 수도 있거나, 아니면 아예 되게 그런 직장이라기보다는 스스로 만드는 창업 쪽으로 더 갈 수 있는 그 시기가 되지 않을까. 또 어른에 대한 신뢰가 좀 더 붕괴될 수도 있겠다. 지금 책에서 유의성을 얘기 많이 하면서, 사실 이 친구들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의 어떤 그 중첩되는 그 생활이 어떤 세대보다 강한 세대고, 그 온라인에서 자신들의 그 문화를 만들어 내면서 그거를 서로 공유하는 그 인지적인 연결점에서 티키타카를 하는, 거기에서 재미를 많이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그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그게 중첩을 이루는 그런 세대가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온라인이 오프라인을 압도하는 세대, 그거를 코로나가 더 가속시키는 거. 현실보다 가상 공간이라는 이 자체가 즐겁고 유의적인 이 공간이기 때문에 이게 현실을 지배하는, 오히려 그거에 번곡점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코로나 사태 흐름에 따라서 그네들이 훨씬 더 적응력이 빠를 테고, 기업적인 부분에서 전략이나 뭐 방법들,
똑같은 말이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창의적으로 잘 다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코로나를 통해서 오히려 심리적인 측면에서 90년대생들의 어떤 특징의 변화가 더 있지 않을까? 지금 취직 시장이 거의 얼어붙었잖아요. 대학교도 지금 수업도 다 안 할 거 아니에요. 90년대생이 이런 코로나로 있을 때 더 잘 적응하고 더 잘 이겨낸다라는 생각은 사실 저는 그런 면에서는 안 했거든요. 더 오히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기성세대에 비해서 사회에 대한 그런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불편함이나 그런 힘듦이 있으면 가장 먼저 겪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 사실 사회 초년생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소비 같은 것들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제일 차가운 겨울 속에 있는 그런 세대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고요. 뭐 또 우리 회사 이야기를 하자면은 되게 이렇게 새로운 기술을 쓰고 새로운 변화되는 기술을 받아들이고 이러는 부분에서는 확실히 진짜 또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랑 90년대생들 간에도 약간 차이가 나는 부분들도 좀 느꼈어요. 저 이번에 이제 기성세대들이 받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이 이제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10년 전에도 그랬을 거고 20년 전에도 그랬을 거고 30년 전에도 그랬을 거고 계속 세상은 변화되고 새로운 기술이 들어오고 뭐 그게 단순히 기술뿐만 아니라 어쨌든 세상이 변화되는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 빨리 생각을 바꾸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국엔 도태되는 거는 100년 전이나 2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아까 말했던 결국엔 관리적인 측면이 우리가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는 부분이 뭐 예를 들자면 코로나를 함으로써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 중에 재택근무라는 게 있는데 윗사람들은 재택근무를 싫어하고 싫어하는 이유 중에 제일 큰 원인은 관리가 안 된다 이건데 결국에는 관리가 왜 안 되냐? 너네 못 믿겠다가 좀 큰 거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결국에는 서로를 못 믿는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서 적응하지 못하면 그냥 도태되겠다? 그냥 뭔가 꼰대를 넘어서서 뭔가 조직 문화 자체가 그들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면 우리는 중간에 끼어서 어떻게 보면 이리 하지도 저리 하지도 못하는 입장이 되지 않을까. 우리는 90년대생이 갖고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꼰대라고 불리는 7, 80년대생의 조직 문화에 대한 생각은 또 그쪽에 어느 정도 치우쳐져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지. 환경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기성세대를 쫓아가야 되냐 아니면 90년대생을 쫓아가냐에 따라서 바뀌는 게 우리는 정답이 없는 세대이기 때문에 조금 기성세대라고 표방하긴 뭐한데 우리 세대 같은 경우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거고. 우리 때는 당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내 성격이 어떻다. 혹은 나는 이런 걸 잘하고 이런 취미랑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자라나는 2000년대생, 00년대생들은 온라인에서요? 오프라인에서요? 이걸 질문을 했다는 어떤 여기서의 자기들의 문화, 그런 병맛과 앞에 써 있는 것처럼 뭐 언어를 줄인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미 적응이 됐고 여기서 활동하는 게 다르고 우리도 키보드 워리어처럼 뭔가 내가 카톡으로 썼을 때의 말과 내가 직접 이 사람을 만났을 때 달라지는 점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책을 통해서 90년대생만 이야기를 하면 많은 얘기를 뭐 더 길게 할 수도 있겠지만 90년대생의 변화, 그래서 소비 패턴이 변화가 이렇게 됐고 근무 환경도 이렇게 변하고 내가 그 위치도 변하는 것처럼 이제 2000년대생을 사실 바라봐야 우리가 어느 기점, 우리가 어떤 변화가 생겼을 거고 지금 코로나 사태로 변화가 이렇게 돼서 또 변하고 있지만 이거에 더한 기술, 4차 산업이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될 건데 변화를 미리 한번 생각해보고 예측해보면 재밌지 않을까 해서 이야기를 던졌는데 이제는 2000년대생은 온라인에서의 자기 모습을 뭔가 피력하고 오프라인이 점점 사라지는 세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했거든. 그 가장 큰 이유로는 틱톡을 좀 예를 들 수 있고 자기를 동영상으로 찍어서 그 영상에 자기 모습을 또 편집까지 해서 뭔가 새로운 재미와 흥미를 나타내는 세대의 변화를 이룰 거면 우리가 메시지에서 들으는 교회에서 내가 인격이 다르고 집에서 다르고 그다음에 뭐 어디 학교 가서 다르다 했는데 이들의 세대는 세상이 오히려 하나가 더 늘어난 세대에 올라온 친구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 같아. 뭔가 진짜 감춰진 영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들도 굉장히 심해진 세대가 될 것 같아. 정말 정신병의 세대를 맞이한
그런 친구들, 진짜 치유를 주로 해야 되는 친구들을 맞이하게 되지 않을까? 우리가 45살쯤이 됐을 때는 그런 어떤 세상의 친구들을 만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감당해내지 못하면 회사 안에 들어와도 굉장히 큰 무리와 문제를 일으킬 것 같고, 표현하는 방법이 이미 이분화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우리가 준비하고 어떤 대처할 수 있는 생각이 혹은 어떤 진짜 영적인 치유까지 포함해서 이것들을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으면 진짜 큰 혼란의 시대를 맞지 않을까 생각해서 책을 통해서 90년대생을 조금 바라보고 그걸 가지고 얘기해봤다면 2000년대생의 변화를 미리 한번 생각해보는 좀 책을 넘어선 이야기지만 순진하진 않는 것 같다. 이제는 그냥 우리 세대 때 90년대 세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애들이 뭔가 똑똑하지 않았고 막 이랬던 것 같은데 그것도 하나의 정신병이라 생각하는데 문제를 일으키는 애들이 오히려 더 요즘에는 똑똑한? 최근에 민식이법이 지정이 됐잖아요. 초등학생 그 구역에서는 30km 이하로 해도 부딪히면 무조건 과실이 없더라도 전부 운전자 책임으로 되는 그런 법이 됐는데, 그 법이 지정되자마자 블랙박스들이 몇 개가 있는데 초등학생들이 그 구역에서 일부러 부딪히려고 막 다가오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뭐가 자기가 유리한 걸 아니까 우리 세대에는 만약 그런 법이 있다고 해도 저런 식으로 바로 이렇게 나왔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00년대생들이 확실히 좋게 말해서 영악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진짜 좀 물질적으로 완전히 그런 눈이 돌아간, 우리보다 더. 태어날 때부터 자기 옆에 핸드폰이라는 게 있고 자기 찍은 영상을 자기가 막 이렇게 V를 하고 나서 끝에 무슨 말을 하냐면 저도 볼래요. 알아. 자기가 찍히는 걸 안다는 거지. 2살, 3살 된 애들이.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핸드폰이라는 거, 연결성이라는 거, 뭐 어떤 스트리밍 이런 모든 그런 게 갖고 있기 때문에 90년대보다 그런 사고방식이나 그런 거는 더 빠르게 대응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아까 전에 얘기한 그런 영악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뭔가 에넬그니 같은 느낌을 좀 많이 받거든요. 지금의 청소년들을 이렇게 보면은 뭔가 에넬그니 같이 되게 고민하고 스스로 고민하고 자기 인생을 스스로 생각하고 책임지고 막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나 이렇게 어른들도 내가 배워야 되는 존재라기보다는 그냥 대화를 같이 하고 뭔가 같이 가는 동행자 이런 느낌? 그래서 지난번에 교회에서 인턴십을 한번 했었는데 금융 세션이었어. 근데 이제 초등학생 질문이 그런 거였어. 어느 종목이 좋은지 이런 질문이 있었어. 그러니까 주식에 대한 종목을 초등학생이 질문을 한 거야. 자기가. 나는 그거 보고 되게 놀랬거든. 근데 거기에 있는 화면에 있는 초등학생들이 엄청 진지해진 거야. 어쨌든 금융에 관련된 친구들이 듣는데 어느 종목이 지금 우세하고 앞으로 어디에 투자를 하는 게 좋은지 이런 질문을 초등학생이 했다는 것도 난 놀랐는데, 그거를 듣는 애들 중에서 나 같은 리액션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베이비 부부 세대들은 막 헝그리 정신으로 국가와 사회를 성장시키고 막 그러면서 안 좋은 것도 만들고 뭐 조직에 대한 충성심이 어쨌든 우리한테 전달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00년생들의 부모는 X세대의 그들이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사고방식이나 그런 게 자녀들한테 좀 전달이 돼서 스스로에 대한 선택 그리고 스스로 생각 뭐 그런 부분이 내 주인은 나다라는 그런 가치관이 더 많이 강력해지지 않나, 그런 부분? 고3이 02년생이에요. 그래서 02년생부터 04년생 아이들이 이제 제가 바라본 아이들의 특징이라고 하면, 지금 있는 고3 아이들이 코호트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동시대 집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고3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신종플루가 터졌대요. 초등학교 6학년 때는 세월호 사고가 이제 터졌었고, 또 중1 때는 메르스고, 또 이번에는 또 코로나, 이렇게 계속적인 이 아이들의 유년 시절부터 해서 지금까지 이어온 어떤 사건들,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제가 느낀 아이들의 특징은 우울감 그리고 무기력함이 좀 일반화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최근 부캐라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문화로서 유행하고 있잖아요. 개인의 심리적인 부분들이 좀 분열 상태에 놓이게 되는, 그리고 확실히 물질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눈이 밝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 혹은 인정받을 수 있는 직업을 고를 수 있는가. 또 예전에는 선생님들한테 막 뭐라고 하시면 그냥 네 죄송합니다 하고 넘어갔던 일들도 이 아이들은 정말 할 말 다 하더라고요. 아니 선생님 근데 이건 이거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선생님이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과를 받아내는 그런 부분들도 보면서 우리 때는 나중에 커서 뭐 할 거야 했을 때 내 기억에 과학자 이런 것들도 좀 있었고 뭐 대통령 한다 이런 사람도 있었고 그런 식으로 있었는데 그다음 그러니까 내 바로 밑에부터는 이제 막 연예인 막 이런 것들이 막 이제 생기기 시작하더니 지금 최근에 내가 듣기로 초등학생들 그 가장 들어가고 싶은 회사 1위가 샌드박스고 제일 하고 싶은 게 유튜버다 막 이런 식으로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00년생과 우리와는 좀 많이 세대 차이가 있긴 있구나. 그런 희망사항 같은 것들을 보면서. 아날로그가 없는 세대. 그러니까 90년대생까지는 사실 뭐 디지털하고 아날로그 그래도 아예 뭐 반반은 아니지만 어쨌든 맛은 봤던 그런 세대를 어쨌든 조금은 우리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 그 시대에 태어나서 이제 디지털로 변화되는 이 과정을 다 몸으로 지금 겪으면서 이제 양쪽 다 할 수 있는 그런 세대인 거고 이제 90년대생 이후부터 그러니까 거의 00년대생은 아마 거의 뭐 태어나면은 다 이제 아까 전에 이제 H양도 얘기한 것처럼 핸드폰 제일 먼저 들려지고 뭐 방금 전에 디군이 말한 것처럼 직업관에 대해서도 이제 유튜버 뭐 그런 스트리머가 이제 1등 뭐 이게 가장 되고 싶은 그런 직업 더 변화가 빠르겠고 그러면 그 더 빠른 변화를 더 얘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더 잘 적응을 하지 않을까 종이책을 읽지 않게 된다고 해서 지금 얘들이 뭐 잘못되어지는 건 아니다 뭔가 지식을 습득하고 그 습득한 지식을 가지고 어떤 결과물을 빨리 만들어내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전에는 책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했었더라면 지금은 뭐 영상이라던가 아니면 온라인에서의 그런 학습을 통해서 정말 필요한 것들만 빠르게 취해서 그걸 가지고 빨리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시대인데 이게 꼭 나쁜 거냐 더 빠른 변화와 더 빠른 기술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이 친구들이 이렇게 진화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이렇게 후반기에 태어난 친구들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정신적인 그런 문제들이 이제 올 수도 있다 이제 메시지처럼 따라간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생각 외로 정신과 상담을 받는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이런 거 보면서도 진짜 이게 정신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가 오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90년대생들도 지금 뭐 이런 시대 안에 살고 있지만 뭐 00년대생들 같은 경우에는 더 이런 부분들이 더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복음이 그 청소년기 어릴 때 그리고 사회에서 그걸 해석할 수 있는 어떤 영적인 부분을 열어주는 거 그게 참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또 한 번 한 적이 있고 또 처음에 이 책을 읽고 나서는 내가 이제 90년생이라기보다는 청년이라는 키워드를 많이 생각을 했고 그러면 우리 기독교 청년 문화는 어떤가? 기독교 대학 청년 문화는 도대체 지금 무엇이 있나? 그건 예전부터 뭐 많은 얘기가 있었지만 과연 이 교회라는 울타리 속에서 우리가 수동적이지 않고 인터랙티브한 여기서 말하는 유의성 있는 그런 대학 청년 문화는 만들어질 수 있는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또 청년은 우리가 이 청년만이 가지는 뭐 어떤 여러 가지 현실적인 고민이 있지만 그만큼 또 어떤 면에서는 또 저력과 힘이 있는데 그 에너지를 과연 우리는 어디에 다 쓰고 있는 걸까? 또 마지막에 이제 조직 문화 얘기하면서는 나는 좀 진지하게 반대로 과연 교회라는 곳은 우리 대학 청년들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가? 교회 안에 꼰대 문화 이런 거 있잖아. 구찌라는 거기에서 그림자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그림자위원회 거기서는 그 회사의 가장 중요한 실무 간부 회의 이슈 사항을 그대로 20, 30대들한테 그대로 질문을 하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반영해가지고 뭐 구찌에서는 사실 명품이 온라인으로 쇼핑을 하거나 그런 게 전혀 없었는데 처음으로 명품 시장에서 온라인이라는 샵이 만들어지고 막 그런 게 있었는데 과연 우리 교회에서는 젊은 세대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문화가 준비되어 있나? 기성세대한테 추천을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랩런트들보다는 그리고 이제 랩런트를 키우고 있는 기성세대들에게 좀 추천을 그러니까 교회에 계시는 분들도 한번 그러니까 읽어볼만 하다. 그러니까 꼭 이거를 이게 캐논이다. 그러니까 이거대로 따라가야 된다.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얘들이 이런 생각을 했구나. 얘들이 지금 이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구나. 어떤 면에서는 어른들이 잘 모르는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도 잘 모르는 세계인 거잖아요. 지금 이제 누구나 다 처음 맞이하는 그런 세계인데 이제 아무래도 약간 감이 떨어졌다? 감이 떨어졌다라고 말하기 좀 그런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왜 이런 친구들이 나타났느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책인 것 같아서 좀 어른들에게 좀 이 책을 좀 추천을 하고 싶고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뒷면에는 적인 어려운 부분들을 많이 양산을 할 거고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이렇게 자라났는데 이제 이런 친구들이 이제 사회에 나오게 되면 그렇게 자란 친구들도 있지만 그런 문화가 아닌 곳에서 또 자라난 기존에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과의 뭐 문제가 같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라던가 아무튼 결국에는 사람을 상대하는 방법은 아마 못 배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서두에서 얘기했다시피 겪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뭐 앞에서 얘기했던 기성세대들한테 추천하는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듣고 갑자기 생각 든 건데 과연 나는 그러면 00년생을 이해하고 있는가? 라는 사실 생각이 좀 들었고 그러니까 책을 보면서 항상 그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이 세대를 알고 있는 건지 이해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그 넘어서서 00년생을 알고 있나 이해하고 있나에 대한 게 복음 관점으로 보면 결국에는 걔네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 건지 영적인 부분을 알아야 되는 건데 알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건데 그냥 알기만 하면 사실 품을 수가 없는 것 같아. 이게 내가 생각하는 복음이란 거는 결국에는 그런 영적인 부분을 이해하고 품어야 되는 건데 아는 거는 사실 품기는 어려운 것 같아. 왜 그런지는 알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사실 그게 품어지진 않는 것 같아서 그냥 질문을 그냥 난 더 궁금했어. 그냥 과연 나는 그러면 00년생한테는 꼰대인가 아닌가? 뭐 90년대생한테는 뭐 꼰대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과연 00년생한테는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궁금한 게 본인들이 그런 00년생 10대들이랑 대화를 했을 때 꼰대적인 마인드는 없는가? 그냥 그런 생각도 들었어. 아무튼 답을 하자면 너네들은 00년생들한테 꼰대냐 아니냐가 그냥 얘기를 듣다가 궁금했고 부분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안다가 아니라 이해를 했을 때 정말 품어지고 기도하고 렘넌트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되어지지 않을까? 이 책을 보면서 그냥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 세대 넘어서 한 두 세대 정도만 돼도 항상 그 세대마다 변화시켜주는 뭔가 있을 텐데 렘넌트들을 이해하는데 확실히 그 지금의 00년생 아이들과의 세대 차이를 느껴요. 그럼 지금 이 시대의 흐름과 또 그 세대들의 특성에 맞게 어떻게 복음을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 좀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말씀은 변함이 없고 또 영원한 것이긴 하지만 그걸 전달하는 방법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자신의 삶과 현장에서 복음을 체험하는 방법 그런 부분에서 내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한 것들. 물론 그러면 성경 속의 랩런트들 그리고 청년들은 시대가 변했다라고 해서 그들의 특성이 또 변했었나? 라는 생각도 또 들더라고요. 복음 안에 있는 이들의 어떤 특성들 그리고 그 안에서 인도받는 방법이 별 다른 것들이 또 있나? 적어도 이 책을 쓴 저자는 어쨌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발휘해서 그 밑에 있는 세대들을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자세가 보이잖아요. 내가 기성세대가 되어졌을 때 또 중직자로서 어떤 준비와 어떤 마음 자세가 필요할런지에 대한 부분도 좀 생각하게 만드는 기성세대가 이런 90년대생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분석하면서 또 알아내려고 하고 그래서 그것들에 대응하려고 하는 이런 그런 태도들 그런 바뀌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과연 교회가 이런 것들을 본받는 것들이 맞는 것인가라는 것들도 좀 약간 좀 의문이 들기는 해. 교회는 어디까지 변할 수 있는 것인가 또 어디까지 변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을 같이 설명하고 포럼할 수 있는 그런 중간의 청년들,
그다음에 이 시대를 전체를 보고 정답을 얘기해주고 이게 맞아 저게 맞아가 아니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중간에 분명히 필요하겠다. 예를 들면 이 북토크가 그런 장을 열어서 아이들에게 책을 통해서 사고를 열어주고 혹은 또는 생각을 좀 바꿀 수 있고 선배들의 이야기와 선배들이 가졌던 경험했던 시대나 혹은 세대를 조금 더 들려주면 이들이 그걸 듣고 함께 자라나고 그런 포럼의 시간을 한 번이라도 가지면서 자기가 이런 거구나 하고 깨달았던 후대들이 일어나서 온다면 그 후대들은 굉장히 미래가 좋겠다, 밝겠다 싶은 면에서 이 책을 읽고 뭔가 같이 포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진짜 너무 좋겠다. 왜냐면 이게 결국에는 지금 교회도 사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사회에 지금 우리나라가 일어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사실 세대 갈등이 분명히 있을 거고 제일 듣지 못하는 게 오히려 교회지 않을까. 근데 이게 복음과 과연 복음 측면에서 듣지 못하는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온 어떤 기준점을 생각했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것인지 정말 깊게 생각해보고 가장 그 변화를 잡고 주도할 수 있는 변화에서 뭔가 변화가 마지막으로 가능한 청년들이 굉장히 앞장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랩런트들과 진짜 이런 책과 혹은 성경 이야기와 많은 시대 이야기를 가지고 포럼하는 일이지 않을까? 온라인, 오프라인 얘기도 좀 많이 인상이 많이 들고 어쨌든 거기에서 오는 영적인 분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미래 세대에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로서 생각을 해봐야겠다. 결국 근데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그 두 가지 모드를 이길 수 있는 거는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거고 영적인 세계에서의 어떤 몰입과 깊은 기도, 예배가 정말 중요하고 그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예배 시간, 기도 시간, 찬양 시간에 있는 영적 세계, 하나님 나라가 움직이는 그 배경을 누리는 그 시간이 여러 세대와 앞으로 다양한 사회 문화가 속에서 나는 얼마나 그 부분에 집중을 하고 그 힘으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인간관계든 조직이든 그 삶의 작품을 내가 남길 수 있는지 예배에 대한 부분, 기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고 또 그래서 H양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 같고 앞으로 또 어디에 가고 싶은지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자. 뭐 이런 스스로한테 내보는 질문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90년대생이 온다? 라는 책을 보고 제가 있는 현장에서의 00년생들을 두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 다음번 책은 전가요? 예, 맞아요. 네, 많이 고민해 볼게요. 이상입니다. 아직 안 정했다는 뜻인가요, 설마? 네. 당당하시네, 좋다. 00년생들이 봤을 때 내가 꼰대지 않을까? 아무튼 이 책을 통해서 위도 그렇고 아래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아까 이제 이분도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런 브릿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누가 하나. 첫 번째 때는 잘 몰랐고 두 번째 때 내가 이제 직접 고르고 뭔가 생각을 하고 내용을 보면서 좀 많이 생각이 들었었는데 일단 이런 자리를 만들어준 디군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좀 했고 그다음에 여기에 참여하는 친구들이 뭔가 자기 생각과 이런 내용들을 전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자리? 이런 게 사실은 책을 좀 더 생각해서 얘기한다면 자기 생각을 굉장히 주장 있게 얘기하는 점점 시대가 오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옆에 있는 한 영혼들을 얼마나 생각해낼 수 있을까? 내가 나를 주장하는 사람과 나를 자꾸 주장하게 되는 시대, 나의 어떤 불편함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너무 쌓일 텐데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영혼들은 보지 못하는 시대가 벌써 시작이 됐고 도래했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 또 이 포럼을 통하면서 좀 이런 것들을 좀 심도 있게 책을 보고 나는 대충 넘겼으면 그냥 왜냐면 내가 필요하고 읽어보라고 했으니까 읽고 말았을 텐데 여기 포럼을 좀 준비하고 생각하면서 되게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앞에 H양이 했던 그 책 포럼도 약간 되게 시대랑 상황 굉장히 어떤
그 본론을 빼놓은 어떤 시대의 변화가 되는 그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면서 해결되지 않는 진짜 닭이 먼저냐 닭알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계속 얘기하는 것과 같은 거였는데 이것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복음을 빼고 얘기한다면 뭘 얘기할 수 있을까? 근데 진짜 후대들에게 S양 이제 현장에 있으니까 진짜 후대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내용들이 이런 복음을 가지고 후대들에게 다가가지 않는다면 이런 어떤 7달란트를 발견해 줄 수 있는 길이 이런 문화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물론 맡았고 어떤 주제를 이야기했어야 되니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되게 도움이 나한테도 많이 됐고 그러면서 또 개인적으로는 또 하나의 답을 얻었어. 이런 시대에 접했지만 그래도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연령대가 있더라고. 그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 연령대가 딱 나는 눈에 딱 보이더라고. 내가 맡은 부서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더 깊게 했던 것 같아. 아, 얘네들이 진짜 마지막일 수 있겠구나. 그래서 되게 뭐랄까, 되게 나는 응답을 좀 많이 발견했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 이걸 준비하면서. 내용이 그냥 결국에는 세대 간의 차이를 좁히고자 뭐 쓴 거라고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뭐 세대든 아니면 사람의 성향이든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겪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뭔가 심리적인 부분에 관련된 책, 인간관계의 책, 결국 어느 세대나 어느 민족에 대한 책들이 결국에는 서로를 이해하고자 하고 어떻게 보면 난 역사가 그런 의미에서 역사를 알아야 된다는 게 결국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 그래서 역사를 좋아하는 것도 사실 있고. 근데 이 책을 읽고 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상대방을 아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품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 결국에 내가 노력해서 될 문제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도 내가 그때 교사를 했을 때 되게 많은 생각을 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얘를 이해를 하려면 얘의 행동의 원인을 알고 공감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얘기를 듣고 그걸 해도 공감되지 않는 내 모습을 보면서 아, 교사라는 게 되게 중요하지만 이게 능력과 아무 상관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면서 랩런트들한테 함부로 교사하는 것도 안 되는구나. 근데 이 책을 읽고 나서 마지막 멘트를 얘기하라 해서 생각을 잠깐 해봤더니 아, 복음 아니면 나는 이해 못하겠다. 90년생이 온다라는 책을 읽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책의 의도는 이거 읽는 사람이 스스로 꼰대가 되지 않을지 약간 주의하고 조심하면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읽어나가라, 앞으로 사회현상을 대해라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 책을 썼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나는 이 책을 다 읽고 나면서 이 작가도 꼰대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90년대생? 이걸 이해했다고 보는 게 맞나? 라는 거 생각도 좀 의문도 좀 많이 들었고 어떻게 보면 질문만 갖게 된 그런 책이라서 좀 아쉬웠다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되고 이제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90년대생이 그 이용 과정이 그렇게 급격하게 늘어났던 시절에 그런 어린 아이 때일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보면 그런 가정 붕괴가 시작되어 있는 그런 세대를 가장 맨 처음에 그런 거를 온몸으로 맞닥뜨린 세대가 제가 볼 때는 이 90년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언급을 좀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언급은 없었어요. 이 책에서. 그런 좀 가정학적인 이건 너무 좀 프로이트적인 얘기를 해서 좀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시점으로 한 번 더 이 책을 좀 훑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사회현상을 훑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도 좀 있고. 재밌었어요. S양 부담되겠다. 뭐 할까? 열심히 과연 하겠습니다. 어떤 책이 나올까 기대해보자. 빨리 지금 몇 개 얘기해. 생각한 건 무슨 없어? 책 생각하고 있는지 지금 얘기해요. 그거라도 해서 좀 웃기는 포인트를 잡아봐 빨리. 몇 개 후보군은 없어? 리스트업을 한번 해보세요. 없어요. 아우, 와우. 좋다. 좋아요. S양은 언제 한번 밥 한번 먹어보나 모르겠다 진짜. 그러게요. 언제 한 아니, 연말이나 내년에는 봅시다. 근처에 살지 않아? 둘이? 네. 아 근가? 근처에 살지 않아? 제일 괜찮다. 근처에 살 텐데 아마도. 너네 둘 근처에 사는 거 아니야? 아 그래서 뭔가 교회에서 만나야지 그 느낌이 살지. 경에서 아니야? 근처에 근처에서 오겠다고? 만나. 예원교회 앞에서 만나면 되겠네. 아니 그 뭔가 교회가- 교회에서 만나서 예배 같이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만나야지 이렇게. 왜 그 동네에서 보면 안 돼? S양 아니 싫대. 뭐 와도 되긴 한데. H양이 싫대. 그래. 아무 말도 안 네. 하네. 아무 말도 안 어쩔 수 하네. 없다. H양 지금 너 거절당했어. 교회 버스 어디야, H양이 관용이? S양 싫대. 네.
서로 싫어하는 걸로. 어시다니 같이 거절당했다. 서로 싫어하는 걸로. 거절의 의미지. 힘들다. 볼 때까지 다들 건강하시고요. 몸 조심하셔야 합니다. 다들 건강하세요. 네. 다시 엑스엑 지금 보게 되게 되는 피곤한 것 날까지. 같아요. 그럼 9월 뵙는 걸로 하고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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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